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무릎 통증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계단 앞에서 한숨을 내쉬고 난간을 부여잡으며 나도 이제 늙었구나. 혹은 수술밖에는 답이 없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밀한 가이드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운동법 몇 가지를 나열한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부학적 원리와 보행 메커니즘, 그리고 수만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며 얻은 임상적 정수만을 담아낸 무릎 부활 프로젝트의 완전판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릎이 아프면 을의 연골 탓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연골은 죄가 없습니다. 연골은 스스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 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인은 무릎을 감싸고 있는 근육의 태만과 뒤틀린 골격의 정렬 그리고 관절의 예열 부족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 속 달아버린 연골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사진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길을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수술대 대신 활기찬 산책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몸의 구조부터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은 위쪽의 대퇴골과 아래쪽의 경골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이 존재합니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이 연골이 얇아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연골이 10%만 남아 있어도 통증 없이 마라톤을 하는 70대가 있는 반면 연골이 멀쩡한데도 한 걸음 걷기 힘들어하는 30대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대퇴사두근이라는 이름의 천연 서스펜션에서 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아무리 좋아도 쇼파가 고장나면 차체는 곧 박살이 납니다. 우리 몸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3배에서 많게는 9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근육이 깨어 있다면 이 거대한 에너지를 근육이 탄력 있게 흡수해 줍니다. 하지만 근육이 잠들어 버리면 그 모든 날카로운 하중이 연골과 뼈로 직행합니다. 통증은 연골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근육이 해야 할 일을 떠맡은 뼈와 주변 인대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릎 스위치 차단 현상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는 통증이 발생하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무릎이 위험하니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하며 주변 근육의 전원을 강제로 꺼버립니다. 통증 때문에 안 움직이니 근육은 더 빠지고 근육이 없으니 하중은 더 뼈로 쏠려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수년째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렬입니다. 서 있을 때 여러분의 발 모양을 보십시오. 발끝이 밖으로 벌어진 팔자걸음 형태인가요? 아니면 무릎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인가요? 무릎은 오직 앞뒤로만 굽혀지도록 설계된 경첩 관절입니다. 그런데 발끝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뒤틀리면 걸을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비틀리는 힘이 가해집니다. 정상적인 정렬 상태에서는 하중이 무릎 전체에 골고루 분산되지만 축이 무너지면 특정 지점, 특히 무릎 안쪽 한 점에만 압력이 쏠립니다. 이는 마치 뾰족한 송곳으로 한 곳만 계속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로 연골을 다듬어도 이 뒤틀린 축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새로운 연골도 금방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해결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제안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치료법은 무릎 스위치 리셋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근육만 자극하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연골끼리 부딪힐 염려가 전혀 없으므로 통증이 심한 환자도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바르게 눕거나 침대 등을 기대고 앉아 아픈 무릎 뒤쪽에 돌돌 만수건을 받칩니다. 높이는 주먹 하나 정도면 적당합니다. 발끝을 얼굴 쪽으로 바짝 당기면 종아리 뒷근육이 팽팽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멀리 밀어낸다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무릎 뒤쪽으로 수건을 꾹 누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만져보았을 때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힘이 들어갔다면 성공입니다. 이 상태로 10초를 유지하십시오. 이 간단한 동작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근육 스위치를 켜도 안전하다는 신호 말입니다. 뇌가 전원을 다시 올리면 비로소 근육이 관절을 지탱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 딱 일주일만 해 보십시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덜덜 떨리던 증상이 거짓말처럼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환자가 아침 첫걸음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은 관절 안에 윤활액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는 액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도가 높아져 끈적해지고 움직여야 물처럼 부드러워져 마찰을 줄여줍니다. 준비되지 않은 엔진에 시동을 걸자마자 고속주행을 하면 엔진이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나기 전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힘을 완전히 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치듯 앞뒤로 가볍게 다리를 흔들어주는 살랑살랑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체중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관절 내부의 윤활액을 골고루 퍼뜨리는 작업입니다. 이 예열 작업을 마친 후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연골 마찰은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100년 무릎을 만드는 보행의 기술 또한 필수적입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지만 잘못된 보행은 최고의 독입니다. 무릎을 살리는 걷기의 핵심은 엄지발가락의 활용과 뒤꿈치 착지입니다. 대부분의 무릎 환자는 발 바깥쪽으로 체중을 싣고 걷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벅지 바깥쪽 근육만 과하게 발달하고 무릎을 안쪽에서 지지해주는 내측 관근은 힘을 잃습니다. 무릎이 안으로 무너지거나 밖으로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쿵쿵 걷지 마십시오.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중앙 마지막에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롤링이 일어나야 합니다. 걸음을 떼는 마지막 순간에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지그시 밀어내십시오. 엄지발가락에 힘이 실리는 순간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 내측 관근에 불이 들어옵니다. 또한 너무 넓은 보폭은 무릎에 전달력을 가하므로 자신의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은 정도로 상체를 바르게 세우고 걸으십시오. 상체가 앞으로 굽으면 무릎 하중은 즉시 2배로 늘어납니다. 물리적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심리적 치료입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은 움직임 공포증을 겪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아플 것 같다는 공포가 근육을 위축시키고 통증 민감도를 높입니다. 뇌는 훈련을 통해 통증 회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릎 스위치 리셋 운동을 할 때 단순히 근육에 힘을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무릎 근육이 단단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다거나 나는 지금 연골을 대신할 강력한 엔진을 만들고 있다고 시각화하십시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통증 조절 호르몬을 분비시켜 실제 소염 진통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수술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인공물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수술 후 재활을 견디지 못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삶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 내 다리로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80세에도 90세에도 훈련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나이 탓을 하며 포기하는 것은 무릎에 대한 배신입니다. 평생 유지하는 5분 루틴을 생활화하십시오. 오전에는 눈 뜨자마자 다리 흔들기와 리셋 동작을 수행하고 오후에는 걸을 때마다 엄지발가락 밀기를 의식하십시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며 오늘 하루 고생한 무릎에게 감사의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통증은 재앙이 아니라 나를 좀 제대로 돌봐달라는 몸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 요청에 수술 칼날 대신 과학적인 운동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무릎이 살아야 보폭이 넓어지고 보폭이 넓어져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더 멀리 더 오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오늘 당장 수건 한 장을 준비해 시작하십시오.
무릎은 스스로 낫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